오늘 아침 당신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알림으로 잠에서 깼을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겠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뉴스 앱들이 당신의 뇌를 순식간에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화장실에서도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당신의 시선은 작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로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일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똑같은 앱들을 무의식적으로 열어보는 당신이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칼 융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인간을 점점 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만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정교한 형태의 노예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들은 최소한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다음 에피소드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그 5초 동안 당신은 정말로 계속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선택은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착각일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본 고객이 함께 구매한 상품을 클릭할 때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일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무한 스크롤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정말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느끼나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즉시 그것을 달래줄 콘텐츠를 찾아 헤맵니다. 심심하면, 유튜브를 외로우면, 소셜미디어를 스트레스 받으면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을까요? 윤은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고 대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망을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현대 사회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기꺼이 그 조종에 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현대적 노예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쇠사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 당신을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모든 자유가 사실은 더 정교한 형태의 통제라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소비 문화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의 가족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현대적 매트릭스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도구는 물리적 강압이 아닙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칼 융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융의 시대에도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 있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 전쟁의 공포 같은 명확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적 노예제도의 가장 교묘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노예주들은 채찍과 감시로 노예들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지배계층은 쾌락과 편의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기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1,500시간이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2달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달을 작은 화면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고 있다고, 소통하고 있다고, 학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끝없이 스크롤하며 본 수백 개의 게시물 중에서 정말로 당신의 삶을 개선시킨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본 수십 개의 영상 중에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지식을 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융의 개념 중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측면들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집단적 그림자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무의미한 시간 낭비에 대한 부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활동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고요함과 성찰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5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즉시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틀거나 TV를 켜거나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는 자극으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의 쾌락 중심 문화는 우리의 뇌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화학 물질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분비됩니다. 문제는 현대의 디지털 기술들이 이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주로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음식을 찾았을 때, 안전한 거처를 발견했을 때, 번식 기회를 얻었을 때 등등. 이런 상황들은 하루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말이죠. 우리의 뇌는 이런 과도한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과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도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물질 없이는 정상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의존성 소셜미디어, 중독 쇼핑 중독 등이 모두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인위적인 쾌락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만족감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단순한 즐거움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책을 읽는 것,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예술을 감상하는 것,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 같은 활동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감과 의미를 주는 것들입니다. 윤근 이런 현상을 집단 최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사회가 특정한 가치관과 행동 패턴에 최면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최면의 핵심은 더 많은 쾌락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물질적 풍요나 쾌락의 증가가 행복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권과 너무 많은 자극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거짓 약속을 믿고 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개성화 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인정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쾌락과 편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하면 한구울제를,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외로우면 소셜미디어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한 회피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쾌락 문화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즉시 벗어나라고, 불편하면 즉시 회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더 쉽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과도한 자극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자극들이 미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아이들이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정서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진정한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쾌락에만 익숙해져서 인내와 노력을 통해 얻는 깊은 성취감을 모르고 자랍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서 얻는 만족감 악기를 오랫동안 연습해서 곡을 완성했을 때에 기쁨,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후에 충만함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 쉽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공하는 인위적인 즐거움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 전체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물론 거대한 음모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의와 시간을 상품화하려는 거대한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 게임 회사들, 스트리밍 서비스들,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모두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오래 자신들의 플랫폼에 붙잡아 둘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데이터가 진짜 상품이고 광고주들이 진짜 고객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의 행복이나 웰빙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할수록 그들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쇼핑을 덜 하고 소셜미디어도 덜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덜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우리의 불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노예제도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노예제도는 명시적이고 물리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았고 주인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노예제도는 은밀하고 심리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지배자들도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살 수 있나요? 스마트폰 없이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 쇼핑 없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나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강제의 특징입니다. 직접적인 압박은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융기 말한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 이를 이해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집단 무의식은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공유되는 무의식적 패턴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극적으로 라는 패턴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은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영화는 더 빨리 변화해야 하고, 뉴스는 더 센세이셔널해야 하고, 콘텐츠는 더 짧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속도와 강도에 맞춰 살아가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천 년 전과 같은 뇌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성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도 쾌락 산업의 먹이가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라고 우울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보라고 불안하면 게임을 하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의식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의식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우리가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피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며 살던 사람이 처음 밖으로 나왔을 때 진짜 햇빛은 눈부시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동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의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사진들, 유튜브의 성공 스토리들, 온라인 쇼핑몰의 행복한 모델들이 우리에게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조작되고 포장된 이미지들일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성공에는 실패가 따르고, 행복에는 슬픔이 따르고, 사랑에는 상처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함과 어려움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쉽고 달콤한 쾌락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이와 풍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융의 개념 중에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 결국 그 반대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도의 쾌락 추구도 결국 그 반대인 깊은 공허감과 무의미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느낌, 끊임없이 자극받지만 진짜로는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쾌락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루함, 외로움, 불안함 같은 감정들을 즉시 무언가로 달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루함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이고, 외로움은 진정한 연결을 갈망한다는 신호이고, 불안함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쾌락으로 억눌러 버리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일기 쓰기 같은 활동들이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점점 내면의 평온함과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진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피상적인 연결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관계는 때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친밀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의 문제는 언제든지 차단하거나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면 즉시 연결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진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느린 만족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성장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들이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활동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감은 인위적인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이런 느린 만족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문화, 서예 전통 음악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이 모두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의 의미를 중시하는 활동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깊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전통적 가치들을 비효율적이라고 폄하합니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자극적인 것들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빠르고 쉬운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지겨워집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들은 깊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나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정신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쉬운 길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과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고통,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진실과 마주하는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의 쾌락 문화는 이런 필요한 고통들까지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더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지겨워도 다른 것을 찾고 조금만 불편해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런 약함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견디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불편함과 함께 살 수 있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된 개인의 특징입니다. 개성화된 개인은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쾌락 산업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자극이나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것에서도 깊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고요함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편안하고 쉬운 삶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덜 보고 소셜미디어를 덜 하고 쇼핑을 덜 하고 대신 더 어렵고 의미 있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자가 금단 증상을 견뎌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면 점차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자극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전체 사회가 쾌락 추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교육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즉각적인 재미와 흥미를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짧은 동영상이나 게임식 학습보다는 긴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터의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빠른 결과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디어와 기술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진짜 행복과 웰빙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수익에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쾌락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때 그것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변화가 집단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각성하고 변화할 때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평온하고 더 확신에 차 있고 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현재의 쾌락 중심 시스템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만족과 가짜 만족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기득권들이 저항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소수의 각성한 개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진정한 인간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자극에 의존하고 더 조종당하기 쉬우며 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습니다. 더 어렵지만 더 의미 있는 길이 있습니다. 쾌락보다는 목적을 편안함보다는 성장을 소비보다는 창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개성화 과정이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실현할 때 그것이 모여서 더 성숙한 집단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집단 의식은 매우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어려움은 회피하며 깊이 있는 성찰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개성화 과정을 거쳐 성숙한 개인이 된다면 우리의 집단 의식도 함께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자극들에 노출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진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바꾸거나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고 지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 관계와 진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줄 것입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만을 선별해서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인위적으로 조작된 욕망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학습과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어렵고 때로는 좌절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감과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런 변화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개인의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일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화시키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보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쾌락 중심 문화는 우리에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길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약속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쉬운 길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의미 있는 길을 걸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자극과 새로운 쾌락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자유로움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선택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의존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은 이런 거짓 선택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더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말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본질적으로 외로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절망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기쁨이 있는 외로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많은 유혹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나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느라 급급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단절되고 사는 은둔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은 세상과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뀔 것입니다. 현재처럼 경쟁과 비교 과시와 허세가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소유보다는 존재를 해야 할 것들보다는 되고 싶은 것을 중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그림자 통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집단적 그림자 중 하나는 바로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것들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존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의존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들 없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공허해지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받아들임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의 태도가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고 진정한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받아들임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행복한 척 하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런 경향을 극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항상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적 감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집단 전체에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쾌락 추구와 즉석 만족이 집단적으로 감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리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너무 일반적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극도의 쾌락 추구는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명에서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절제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의 중도, 유교의 중용, 그리스 철학의 절제, 기독교의 금욕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절제한 욕망의 추구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전통적 지혜를 구식이라고 치부합니다. 대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따른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행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은 무한한 자극과 쾌락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만족과 행복에 익숙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과 마케팅은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려 놓았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스템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찾고 안전한 곳을 찾고 짝을 찾는 등의 행동들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시스템이 생존과 전혀 관계없는 무의미한 활동들에 의해 과도하게 자극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동기를 잃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맺기, 깊이 있는 학습 창조적인 활동, 자기 성찰 같은 것들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지루하고 어려운 활동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깊은 관계 의미 있는 일, 개인적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의 핵심 요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지루한 활동들을 다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도파민 해독입니다. 인위적인 자극들로부터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뇌가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각이 둔해진 사람이 며칠간 단식을 통해 미각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도 일정 기간의 자극 단식을 통해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대폭 줄이고 소셜미디어를 끊고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료하고 불안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점차 단순한 것들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책 읽기가 더 몰입감 있게 느껴지고 자연의 소리와 향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감수성의 회복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이런 감수성을 기르는 훌륭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다도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나가는 서의 계절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시를 짓는 풍류 등이 모두 그런 예입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느림과 집중입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음미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싱글태스킹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능력의 상징으로 여기곤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들은 멀티태스킹이 실제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집중이란 한순간에 한 가지에만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자아와 활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감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런 깊은 집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알림이 뜨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파도에 떠밀리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주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이 이런 주의 관리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현재 순간의 감각들을 관찰하는 간단한 연습들을 통해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실에서만 하는 형식적인 명상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마음 챙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연습들이 누적되면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집중력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 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될 때 우리는 자신의 깊은 내면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면과의 소통이야말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아는 것, 사회적 역할이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는 외부 자극으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에만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광고에서 추천하는 것,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방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예속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외부의 소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들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은 영웅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더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쾌락 중심의 삶은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점점 더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어가는 함정입니다. 진정한 모험은 이런 안락함을 떠나서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전체도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소비와 쾌락에 중독된 사회가 아니라 창조와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 대신 협력과 이해가 중심이 되는 사회 소유보다는 존재를 갖기보다는 되기를 추구하는 사회 말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큰 변화는 소수의 각성한 개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디지털 디톡스, 슬로우 라이프 마인드풀니스 등등의 트렌드들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현재의 삶 방식에 의문을 품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트렌드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표면적인 행동 변화를 넘어서 깊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미니멀하게 살면서도 내적으로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융은 외적 변화 없는 내적 변화는 무력하고 내적 변화 없는 외적 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과 밖이 일치할 때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진정으로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해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빠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씨앗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대신 적절한 물과 햇빛을 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내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완벽한 변화, 완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나 좌절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을 견디는 용기 불확실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는 무모한 용감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현재의 길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았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플라톤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관성에 의해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의식적인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의식적인 삶입니다.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이해와 선택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대 쾌락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얕고 무의미한 존재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후세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이미 있습니다. 융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당신 안에 없는 것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고 익숙한 쾌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성장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에서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는 현대적 노예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능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